주식 투자에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한 방법. 데이트레이더들을 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데이트레이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히 초보자나 짧은 경험을 가진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힘든 일입니다.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매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또를 할 때는 확률을 따지면서 왜 주식시장에만 오면 확률을 무시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는 오로지 내가 벌 확률만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여러분, 동전을 던지면서 몇 천만 원씩 거는 분이 계신가요? 앞면이 나올 확률에 미수로 베팅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하게도 이러한 확률을 무시하고 큰 금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것만 생각하며 반반의 확률만 맞추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강세장, 약세장, 그리고 횡보장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수익을 올릴 확률은 단순히 반반이 아니라 사실상 3분의 1이 됩니다. 수익을 올릴 확률이 3분의 1인 상황에서 매일매일 돈을 거는 것은 과연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수익률 대회에서 몇천 %의 수익을 낸 사례를 들며 마치 그것이 일반적인 것처럼 보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로또에서 1등에 당첨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경험 후에 매주 1,000만 원씩 로또를 사는 바보는 없겠죠? 운과 타이밍은 한 번씩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매일매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적 분석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에 대한 책을 쓴 저자에게 매일매일 데이 트레이딩을 해보라고 했을 때 과연 그가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주식 거래에서 수익을 올릴 확률이 반도 안 되는 곳에서 자주 사고 팔수록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간단한 상식이죠. 장이 끝났다고 아우성일 때, 그리고 증권 전문가들이 구조 조정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윳돈으로 우량 주식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100%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간이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년에 한 번씩 장이 좋을 수 있는데 5년에 100% 수익이 나는 종목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두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임자 없는 주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임자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덤비지 마시고 순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는 흔히들 선수들끼리 이런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만약 코스닥에서 무언가를 작전하려면 대주주에게 먼저 허락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대주주란 결국 그 주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주주 지분이 공개된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에서 대주주는 자신의 지분을 친인척이나 법인 계좌 등을 통해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할 때 대주주의 양해 없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만약 내가 대주주라면 1,000원 하던 주식이 2,000원이 되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팔 것입니다. 이후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면 되니까요. 복잡하게 공장을 돌리는 것보다 주식을 팔고 다른 사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거의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인입니다. 이들은 몇 달째 주식을 사고 있으면서 조정이 있더라도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은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팔 때에만 팔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묻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매일 임자의 눈치를 보며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것보다 몇 년씩 임자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더 확률이 높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세 번째로 미수를 자주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증권사들이 왜 미수를 허용했을까요? 여러분이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일까요? 예를 들어 100만 원으로 거래를 할 때 66만 원을 잃을 확률이 있지만 500만 원으로 거래하면 330만 원을 잃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에 따라 165만 원을 얻을 확률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바닥은 단순히 확률로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또의 경우 확률을 따지면서도 주식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미수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크게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5년 동안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항상 그놈의 미수가 문제였습니다. 미수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미수 때문에 수익을 제대로 올리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데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다면 솔직히 매일매일 사고 파는 직업적인 특성을 가진 현역 증권맨들이 떼돈을 벌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역 증권맨들이 일반 데이 트레이더들보다 실력이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증권사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정보망이 넓은 현역 증권맨들이 매일매일 사고 팔면서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하지만 반대로 쪽박 찼다는 얘기는 많이 듣게 되지요. 제 친구들 중 현역 증권맨들도 있는데 그들은 실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고 파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미쳤다고 매일매일 그렇게 거래를 하겠습니까? 넷째로 절대적으로 여유 자금으로 운용하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데이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 중에는 1,000만 원을 대출받아서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만 잘 되면 한 달 이자 빼고도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100만 원을 잃게 되면 그 순간 조급해집니다. 원금인 100만 원을 다시 만들어야 하고 이자 20만 원도 따야 하고 먹고 살 돈으로 100만 원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 정확한 분별력을 유지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주식이 왜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물건을 쥔 일반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물어보세요. 밑에서 사서 아직까지 들고 있는 분이 있는지. 하루에 상한가를 먹으면 그게 끝입니다. 고점에서 흔들리면 손절하기 바쁘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라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자신이 이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인가? 어쩌다 보니 제가 데이 트레이딩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글을 쓰게 되었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관적입니다.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결코 수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과거 증권사 수익률 대회에서 상위권에 입상한 사람들이 매번 2000% 수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수치는 말 그대로 미친 듯한 결과입니다. 그들은 오묘한 차트를 올리며 자기도 잘 모르는 수치까지 조회해가면서 시황을 쓰고 종목을 추천합니다. 만약 자기 돈이 1,000만 원만 있다면 그렇게 룰루랄라 벤츠를 굴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운이 좋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짓을 하며 돈을 벌 수 없다는 법칙을 깨달았기에 애널리스트로 전직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닐까요? 하물며 그런 대회에서 상위 랭커의 명함도 내밀지 못한 일반인들이 어떻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겠습니까? 이 모든 점들을 고려하신다면 더욱 신중하게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미수와 신용의 비밀에 대해서 왜 내가 매수하는 그 순간부터 주가는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올라갈까요? 미수와 신용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그 미스테리가 바로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는 개인들 때문입니다. 물론 기관과 큰손들도 미수와 신용을 사용합니다. 왜 유독 개인들이 미수와 신용을 사용하면 주가는 떨어질까요?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우선 개인들이 보는 HTS와 기관 및 외인 그리고 큰손 세력들이 보는 HTS가 다릅니다. 미수신용으로 매수 시 매수 가격, 매수 수량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도 다 아시죠? 각각 종목마다 관리하고 있는 큰손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특히 개인들이 선호하는 코스닥이나 코스피 중소형주, 증거금 100%는 제외한 신용 미수가 되는 종목들이요.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큰손들은 개인들이 매수할 때 현금으로 매수하는지, 미수신용으로 매수하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매수할 때 미수나 신용을 누군가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종목을 관리하는 사람들은 얼마 가격대에 얼마만큼의 다른 물량이 들어왔고 들어온 물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합니다. 들어온 물량이 신용이나 미수신용 물량이라면 미수신용 물량 증가를 체크하고 얼마 가격대에 들어왔는지 철저히 조사합니다. 여기에서 주가 관리 세력들이 주가를 올려주겠습니까? 미수신용 물량을 철저히 흔들어 손절할 때까지 흔들어 버립니다. 못 버티도록 하지요. 특히 미수는 3일만 지나면 신용거래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팔아야만 하는 물량입니다. 3일 동안만 그 가격 아래로만 유지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판 가격보다 더 싼 가격의 물량을 접수할 수 있는데 왜 그들이 올려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개인의 HTS에는 일자별로 그 날짜 종가 기준으로 미수신용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만 파악되지만 증권 전산으로 직접 연결되는 기관 및 외인 큰손의 HTS로는 실시간으로 미수신용 물량이 체크됩니다. 주가를 관리하는 세력이 미수신용이 어느 가격대에 얼마가 들어왔는지 뻔히 보고 있는데 미수신용 쓰고 올라가기를 바란다는 것 또한 순진한 발상 아닙니까? 미수신용을 100만원, 200만원만 썼다고 그때 들어온 미수신용이 100만원, 200만원일까요? 아닙니다. 미수신용은 들어올 때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똑같아서
미수신용은 개인 투자자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특정 시점에 폭발적으로 들어옵니다. 특정 개인이 미수신용을 사용했다면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그 시점에 미수신용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렇게 일정 시점에 집중되는 미수신용의 특성상 과연 미수신용이 폭발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본 관리 세력이 미수신용이 폭발적으로 들어온 그 시점에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미수신용으로 매수한 종목이 팔면 왜 주식이 올라가냐고요. 미수신용을 팔 시점이면 그 주식 미수신용으로 산 다른 사람들도 내리는 공포감에 다 팔고 미수신용 물량 정리되는 것 본 세력들이 다시 꼬드기기 위해서 다시 올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서 말한 세력이란 일부 세력주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목은 그날에 맞게 주거래 세력이 있는 겁니다. 물론 현대차나 기아차, 삼성전자 등 수많은 주거래 세력 간의 힘싸움이 펼쳐지는 종목에서는 그 힘싸움의 와중에 미수신용이라도 넘겨짚고 묵인해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싸우다가도 미수신용이 들어오면 휴전하고 제3자부터 벗기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미수신용의 성공 가능성이 있으려면 그날 하나의 주거래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종목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 세력 간의 각축이 있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성공 가능성은 큽니다. 개인이 미수신용에서 실패한 것은 이러한 미수신용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관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찰자가 언제나 상존하는 상황에서 미수신용 거래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미수신용은 유행이라면 모를까? 거의 100% 성공할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 종목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미수신용 거래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어떤 종목을 미수신용으로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이 개인이 사고 있는 걸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알지요. 변동 거래량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 아침부터 동시효과부터 들여다보고 있을 것입니다. 개인이 미수신용을 하지 않고 매수한 경우 가격 얼마에 개인 물량 얼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안 될 것 같습니까? 철저히 됩니다. 개인 이름만 그 물량에 안 적혀 있을 뿐 그날 거래하는 주거래 세력은 자기가 거래하지 않는 날은 종가 기준으로 적절히 후려만 보고 자기가 거래하는 날은 철저히 파악합니다. 그래야 적절히 가격 조절을 하면서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든지 팔 수가 있으니까요. 그날 주가 관리 세력으로 볼 때도 약속했다는 듯이 특정 시점에 미수신용이 집중되는 것은 이러한 개인 투자자의 심리의 반영입니다. 자기가 그날 관리하는 종목이 있고 그 기업의 업황이 좋고 물량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올려도 고점에서 팔아치울 수 있는 기업 가치를 갖고 있는 종목일 경우 그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면 물량 갖고 있는 관리 세력들로서 볼 때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초록은 동색이요 세력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그들은 어차피 같은 목적의 친구들입니다. 주가를 띄울 때까지 띄우고 사이좋게 주가의 흐름을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적절히 물량 처분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매수하는 외국계 증권사를 통하면 각 펀드는 각 종목의 물량을 가진 펀드들과 서로 교통하며 전화 한번 때려서 적절히 협조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협조하면 더욱 강력한 수익 획득이 가능한데 저희들끼리 싸울 리가 있겠습니까? 선물 옵션 시장에서도 기관과 외인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사실 적절하게 대응하여 짝짝꿍 맞춰주는 무리한 전략을 쓰지 않고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며 다만 개인들만 공략하고 있다고 봐도 적절합니다. 2대1 싸움이니 이길 수 있겠습니까? 즉 개인은 개인을 배신해야 이길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도달합니다. 우리나라 일축 매매하는 거래자의 대부분은 단타라는 것을 외인들과 기관 등 주거래 세력은 아니 그러한 자들이 특히 미수신용으로 많이 들어올 때는 올려주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익사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미수신용으로 투자하는 건 주가관리 세력에게 생돈 다 갖다 바치는 짓입니다. 주가관리 세력은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보고 있지만 특히 미수신용은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미수신용도 들어오는 시점입니다. 내가 미수신용을 쓰지 않고 정직하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많은 시점에 미수신용을 써서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듯이 민폐를 끼치는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합니다. 개인들이 정말 좋다고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시점은 다른 이들도 좋다고 생각하는 시점이므로 결코 매수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때에는 폭발적으로 개인들의 미수신용이 들어오니까요. 위 내용을 읽어보고도 만약 미수신용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개인이 있다면
지금 당장 주식 투자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결과는 너무나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상대방은 패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식 매수할 때 미수신용을 사용하시렵니까? 미수신용은 정말로 미친 짓이고 나쁜 일입니다. 단기간 주가가 많이 빠져서 미수신용 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실 때 그 모든 것은 기관과 외인이 보고 있다가 미수신용이 다 빠진 이후에 주가 올릴 것입니다. 아직도 미수신용 거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남에게도 피해주지 마시고 본인도 손해보는 일 없도록 욕심내지 말고 현금으로만 하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 단 당일 순식간에 급등락하는 종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장마감 후에 체크하고 검토합니다. 처음부터 허황된 꿈을 품고 주식에 뛰어들고자 하신다면 가족과 함께 근사한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대박을 꿈꾸며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제 처지를 돌아보며 앞날을 계획하던 중 어느 순간 저에게도 유혹의 손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하여 적금을 들어 이자의 힘을 믿어보자고 결심했습니다. 매달 50만원씩 통장에 넣으며 1년이 지나니 겨우 10만원의 이자가 생겼습니다. 다음 해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했죠. 그러던 중 아파트 분양 소식이 다가오면서 주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주식이 온 국민의 이목을 끌고 있는 시점에서 저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 한번 믿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주식시장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환상의 꿈이 펼쳐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차 주식 계좌를 개설하였고 미래가 보장된 듯한 희망적인 생각에 젖어들었습니다. 성공의 시작이라는 허황된 꿈을 품고 푸른 물결 속에 제 꿈도 던져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부드럽게 시작했습니다. 아주 저렴한 주식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우량주 10주를 사는 것보다 소형주 몇백 주를 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착각 속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개미들의 착각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제 자산은 바닥을 쳤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근사한 여행을 다녀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간절해졌습니다. 다행히 아파트는 현재 소송 중에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여유 자금을 가지고 아내에게 부탁하여 다시 시작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을 편하게 먹고 그동안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며 이를 바탕으로 차트와 매매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종목 발굴을 통해 외국인들의 움직임도 항상 체크하였습니다. 외국인 지분이 15% 이상인지를 파악하며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회복 속도가 다른 종목보다 확연히 빠르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죠. 외국인 지분이 20%에서 사서 30%에 팔아라는 조언도 있지만 증시 폭락장에서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역시 개미들은 버거운 현실을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수익이 나면 더 오를 거라는 마음이 마이너스가 나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합쳐져서 제 돈이 새어나가는 경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생각하며 실천하기 힘들었던 그때를 떠올리면 제 돈과 마음, 몸 모두가 삼진아웃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신용 거래를 고민해보기도 했지만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더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빚은 빚으로 망한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 모두 성찰하여 빚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건전하고 빠른 정보로 더 많은 수익을 올려 부유해지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예전에 대박만을 노렸습니다.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저는 대박을 꿈꾸며 잡주 위주로 거래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저 큰 수익을 바라며 별다른 고민 없이 투자 결정을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원금의 70% 이상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해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이었기에 그 상실감은 더욱 컸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며 아껴가며 번 돈이었기에 그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잡주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정보 매매를 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다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제게 또 다른 함정을 안겨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보 매매에 손을 대었고 결국 또 원금의 70%를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후회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만둘 거리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얼마를 벌었다고, 어떤 주식으로 50% 수익을 냈다고 자랑했지만 저는 그저 속이 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을 차리고 이번에는 잡주라도 대주주가 있는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떨어지든 말든 1년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러나 그 투자도 결국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50%로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나서야 제가 투자한 주식이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실을 만회하고 플러스로 돌아서게 되었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절대 단타나 잡주에 투자하지 말고 우량주에 장기 투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잡주의 10%, 우량주의 90%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수익률도 은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으며 연 20%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에서 은행 이자보다 1%만 더 높아도 만족합니다. 주식 투자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을 보더라도 버틸 수 있는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아서 빚을 내어 투자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은행 이자보다 조금 높은 수익만 바라보면 충분합니다. 절대 1000%의 수익은 없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런 높은 수익을 바라신다면 주식 투자보다는 도박을 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주위에서 이건 작전이다, 한번 사봐라라는 말은 믿지 마세요. 저도 그런 사람들과 많은 정보를 공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쪽박이었습니다. 주변에 망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고 요즘은 세력도 물리는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벌었다고 배 아파하지 마세요. 사람들은 절대 잃었을 때는 자랑하지 않고 땄을 때만 자랑하는 법입니다. 주식 자랑하다가 쪽박 찬 사람도 많습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이 주식은 진짜 갈 거야, 이 주식은 대단해 하는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단타를 하지 마시고 그 주식이 매력이 있다면 장기로 투자하세요. 단타하다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보통 1년 이상 종목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만하지 않고 주식이 너무나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증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을 많이 보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대로 은행 수익률보다 단지 1%의 수익을 낸다면 과감하게 투자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1년의 은행 이자보다 1%만 더 수익을 준다면 행복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란 자신의 투자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참으로 소중한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때입니다. 한 번의 생각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제의 수익이 결코 진정한 수익이 아닐 수 있으며 오늘의 손실이 내일의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을 때 소박한 흥미와 재미로 시작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더 이상 작은 부분이 아닐 때쯤 우리는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고통의 시작은 단지 큰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무력에 대한 기운은 언제나 그 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허무함이 찾아오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 더욱 안타깝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작은 부분에도 감사할 줄 알고 조그만 것에서도 행복을 느끼곤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수익과 손실의 교차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을 읽으며 작은 문구의 심오함에서 인생의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기도 했고 참다운 삶에 대해서도 몇 번은 생각하고 노력한 것 같은데 이러한 기억들이 평온한 삶으로 귀향하려는 지금에서야 비로소 떠오릅니다. 다른 이의 절망과 공포 속에서 손절하는 곳에서의 수익 발견은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동안 수익 구조에 대해 깊은 성찰 없이 희희낙낙거리며 가벼이 즐거워했던 기억들이 이제는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비록 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즐거워했던 기억 뒤편에 자리했던 모든 이의 진정한 절망에 새로운 희망을 한 움큼이라도 심어주었으면 하는 작은 기원으로 이 글을 적어봅니다. 제발 원금을 바라지 마십시오. 지금의 그대로가 원금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시하는 원금보다도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잊고 있을 뿐입니다. 참다움에 대해서 새로운 발견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행복은 안정에서 온다고 합니다. 숨을 가뿐히 몰아쉬며 안절부절 못하는 자신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비록 큰 수익을 볼지라도
수익 구조의 깊은 내면을 성찰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치 않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내가 받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반드시 또 다른 곳에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쉽게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닙니다. 들뜬 기쁨도 결코 영원한 기쁨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영원한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소중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식 투자라는 세계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잃어버린 본연의 모습을 되찾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것은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정신,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자신의 삶과 투자에 대해 깊이 성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의 성공은 멀리 있는 것 같고 실패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습니다. 5년 전 화곡동에서 알게 된 한 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3년 동안 손실을 보았고 2년 전에는 겨우 원금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은 정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 실력으로 원금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운이 좋았던 것이죠. 손실을 보면서 물타기를 반복한 끝에 어느 날 주식이 점상한가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팔고 싶어도 점상한가라 팔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운 좋게 원금을 회복한 것을 본인이 실력으로 돈을 번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분의 주식 투자 자금은 약 3억 8천만 원이었는데 세월이 흘러 그 자금이 모두 손실로 이어졌습니다. 그 시절 매매하던 곳은 주식 매매방이라는 사무실이었죠. 오늘 오랜만에 그곳에 가보니 며칠 전에 컴퓨터를 들고 철수했다고 하더군요. 3억 8천만 원이라는 정말 큰 돈이 2년 몇 개월 만에 모두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식 투자 리스크가 무척 큰 현실을 절감하게 됩니다. 5년 전 화곡동에서 매매하던 두 분 중 한 분은 얼마 전에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반면 그 당시 매매를 같이 하던 70이 넘으신 분은 오늘 몇 년 만에 처음 봤지만 아직도 주식 투자로 성공하고 계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사례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자와 실패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고 투자 방법이 다르며 매매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한 분은 성공의 여유를 누리고 다른 분은 실패의 쓸쓸함 속에서 시장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서 성공은 멀리 있고 실패는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셨으면 합니다. 데이 매매든 수익 매매든 단기 매매든 중기 매매든 장기 매매든 정말 주식 투자는 잘 하셔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리스크 관리를 하려고 할 때는 여러분의 계좌에 관리할 자금이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관리할 자금이 있을 때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편안한 자세로 모든 주식 투자에 임하신다면 언젠가는 성공하실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과 자세를 버리고 아주 천천히 한 발 한 발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만난 주식 투자자들 중 손실을 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 깜짝 놀랐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성공은 멀고 실패는 아주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현실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주식 투자 자금을 리스크 관리 잘 하시면서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투자에서 실패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다른 투자에서의 실패보다 더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후회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보다 더 노력하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실패하고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주식시장은 아주 냉엄하게 대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모두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주식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연 10%의 수익이 보장된다면 주식을 하겠다는 유명한 투자자의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투자자들이 쉽게 생각하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습니다. 특히 요즘 TV에서 보이는 투자자들의 현란한 말솜씨를 듣고 있자면 차트에 대한 맹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차트가 후행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일 뿐 주식의 오르내림 방향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차트만 믿고 투자하는 것은 반쯤 사기꾼에게 속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저는 주식을 약 21년 정도 해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돈을 잃기도 하고 깡통 차기도 했으며 여러 번 눈물도 흘렸습니다.
은행 채무에 대한 공포도 느껴보았고 심지어 자살을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많은 투자자들과 함께 두려움에 떨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은행에 부채가 있었던 저는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위에 서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 데이트레이딩이나 신용, 미수는 투자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5%에서 10% 손절 시 매도하라는 구호는 오히려 작전 세력에게만 도움을 줄 뿐입니다. 이러한 단기적인 전략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위험한 접근 방식입니다. 주식 투자는 우선 재무제표를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5년에서 7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바닥을 기어야 하며 내가 주식을 매수한 후 5%에서 20% 정도 손실을 보는 종목을 골라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손실을 견딘 후에는 최소 3년 정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기간이 1개월이 될 수도 있고 3년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작전하는 종목들은 그들끼리 치고받고 하도록 두어야 합니다. 작전 세력과 회사 간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의 투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이 10%에서 20% 정도 오를 때에는 가급적 주식을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익률이 2배, 3배 오를 때에도 매도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분석과 기다림만이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허황된 공시나 작전 세력의 부추김은 결코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는 인내와 철저한 분석, 그리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긴 여정입니다. 주식 실패를 통해 얻은 경험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성찰을 통해 진정한 투자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성공은 단기적인 결과가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매일의 작은 변동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큰 그림을 그리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투자에 대한 뚜렷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